근데 저희도 고민이 그 관악구의 청년 인구 비율이 그렇게 높고 막 40%고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막 대학동 구석에 딱 한 군데 있고 청년분들은 관악구 전 지역이 막 다 분포돼 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청년 지원 파트도 어깨가 참 무거우시겠어요. 저도 저희랑 고민을 지금 거의 2,000명의 네. 어떤 예술활동 증명하신 분이 2,000분이신 거지 그쵸. 증명을 하지 않으신 그쵸. 분이 더 맞아요. 많으실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어떤 프로그램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늘 죄송하고 또 죄송하죠.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재단에서도 한정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 보니 네. 그래서 너무 항상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분들의 뭔가 생존 가능성을 높여드리는 목적으로 저희가 여러 기관들을 초청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는 한데 뭔가 저희가 앞서 제작했던 주거나 아니 그 노동이나 건강 같은 부분에서는 이게 그냥 뭐 다 똑같이 뭔가 적용되는 정책이나 지식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알려드리면 됐었는데 이 문화 파트에서는 문화예술인으로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분과 그게 아닌 뭐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그냥 취미로 향유하시고 이제 문화예술인으로 시작해 보려는 분 여기를 좀 나눠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이렇게 나눠서 어떤 방향성을 좀 세우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있으시겠죠? 그럼요, 팀장님. 전가요? 저희가 청년 지원 파트라는 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예술인 지원 그리고 일반 청년에 대한 지원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목적으로 팀이 어떻게 보면은 자생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것들을 가장 청년 예술인 분들은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청년 예술인뿐만 아니라 저희 재단 입장에서도 뭐 서울문화재단이나 아니면 한문연 이런 쪽에서 공모사업 받을 때도 저희도 지속 가능한 공모사업 지원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업이 유지되고 재단에서의 방향성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청년 예술인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안에 예술인 분들하고 만나는 교류의 장이나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조금 확보되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같이 고민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게 우선은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서 그 관련된 과정들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뭐 정책 간담회나 그런 네트워크 교류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원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는 팀 자체가 외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외부 재원을 거의 80% 90% 가져와서 운영하고 있는 팀이고 실제적으로는 자체 사업에 대한 비중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조금 높여서 조금 그런 재원을 확보하는 것들이 가장 큰 숙제가 하나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청년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로서 조금은 윤택해지고 조금 더 여유롭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같이 조금 그것들을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도 저희 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재단 하나만으로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한쪽에만 푹 박혀 있고 저희랑 같은 동네에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재단이 갖고 있는 기반 시설 중에 12개 도서관 그리고 싱글벙글 교육센터라는 것도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조금씩은 그런 장소를 리모델링 그리고 조성하면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장소를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5월 정도에 만들어질
관천로 문화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별빛 내림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술인이든 일반인 분들이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어디 가서 뭐 활동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복림교 일대 혹시 센터장님은 어딘지 아시나요? 저는 대학동밖에 모릅니다. 신림 사거리 뒤쪽에 보면은 별빛 내린천이 있는데 그쪽에 복림교라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 부근에 만들어지는 관천로 문화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문화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인이나 창작자분들에게는 창작의 공간을 제공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그리고 문화예술의 허브로서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5월에 개관하는 관천로 문화 플랫폼. 이거 영상 보시는 청년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림사거리 뒤쪽에 관천로 문화 플랫폼이 이제 내년 5월에 개관을 해서 네. 거기서 청년분들이 뭐 창작 활동도 할 수 있고 창작 활동에 기반한 커뮤니티를 원하면은 네. 커뮤니티 활동도 같이 지속할 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관천로 문화 플랫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청년이든 예술인이든 그들만의 창작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으로써 일반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가 만났던 청년 예술인 분도 내가 뭐 엄청나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끄적끄적해온 작품들을 뭔가 갤러리에서 전시를 좀 해보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 혹은 내 작품에 대한 내가 엄청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드백이라는 걸 받아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딱인 공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우리 담당님께서는 현장에서 만난 청년분들 이런 욕구들을 많이 들으셨는지. 엄청 많이 듣죠. 엄청 많이 듣기도 하고 요구도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직 뭐 저도 이제 비밀의 어떤 판도라를 열어봐야 하는 청년 예술인 분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발굴하고 같이 이제 뭔가 네트워킹이라든지 교류를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틈을 계속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파트너십을 뭔가 같이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의제라든지 아젠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이제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이슈가 있을 때 그걸 같이 이야기하고 그걸 토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 예술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예술인 분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 공간에서 하면 더 좋겠죠. 네. 제가 지지난주쯤에 재단에서 관악구 내에 문화예술 공간 운영자들 네트워킹 파티에 저도 같이 갔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청년 지원 파트에서 한 건 아니었는데 가서 뵈니까 대부분이 다 청년이셔가지고 전 처음에 청년 지원 파트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싶었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런 상호 소통하는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청년 지원 파트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 플랫폼이나 아니면 다른 파트의 행사에서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네, 이 청년 지원 파트가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날 모이셨던 분들은 관악구 안에 있는 민간 문화 복합 공간의 운영자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분들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재단으로 초청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전에 그런 공간들을 직접 찾아가서 함께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8개 네. 공간은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또 7개 공간은 생활문화 공간 지원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런 공간들을 지원해서 같이 성장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 그 15개 공간의 운영자분들이 우리 재단은 잘 알겠으니까 그러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좀 재단에서 만나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달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급하게 잡힌 자리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네. 해주셨어요.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15개 공간에
13분의 운영자분들이 오셨는데 저희도 조금 깜짝 놀란 게 정말 거의 대부분이 청년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문화 기획자이시기도 하시고 또 관악구를 고민하는 청년이시기도 하시고 또 예술가인 분들도 계셔서 그날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고 또 센터장님도 많이 교류를 통해서 네네. 그분들과 좀 단톡방도 만들어서 같이 네. 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서 맞아. 최근에도 공모 사업 하나가 그 단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라는 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금액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보면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공간으로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장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관악구에서 문화예술 쪽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라면은 문화재단 생활지원팀 청년 지원 파트에 전화를 좀 자주 하거나 네. 아니면 여기서 운영하는 플랫폼이나 단톡방 같은 데 있으면 좀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계속 받아가시는 게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혹시나 그게 조금 부끄럽거나 맞아요. 좀 그럴 수 샤이하신 있죠. 분 계실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저도 굉장히 지금 부끄럽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저희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그런 저희 재단의 공모사업 지원하실 수 있는 공모사업 아니면 유관기관에 지원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판을 만들어서 따로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부끄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런 정보를 얻어 가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충분히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많이 네.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저희가 종합 상담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되게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청년분들이 오세요. 얘기 나누다 보면은 고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쵸. 처음부터 나는 어떤 문화 지원 사업을 받고 싶어 아니면 창업 지원 기관에 연계받고 싶어 이렇게 명확하게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만나서 그들이 얘기를 잘 이렇게 해주고 그걸 잘 듣지 않으면 원하는 거를 되게 탁 드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혹시 재단에서도 이런 식의 뭐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안내를 해드린다거나 청년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뭔가 연락을 드린다거나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원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제 재단이 만들어진 게 한 1년하고도 반 조금 그 정도 지나가고 있어서 솔직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청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가 올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훨씬 정말 많은 관악구의 청년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컨설팅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그런 과정도 지금 충분히 조금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조금 고민 중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정리를 좀 하다 보면은, 뭐, 청년 예술인이든 청년 예술인이 아닌 그냥 예술 향유자든 상관없이 좀 내년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관천로 문화 플랫폼이 내년에 개소할 예정인 거고, 네, 그리고 또 청년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이제 지원 사업을 위한 외부 공모를 네. 계획하고 계시다. 네. 이런 내용들이 문화재단 홈페이지나 그 생활지원 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먼저 두드리는 게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그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청년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문화적으로 더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이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또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반 그냥 생활문화인이라고 제가 그냥 정의를 해보면 네, 일상을- 생활문화인. 생활문화인. 저는 그냥 생활문화인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술하면 너무나 조금 멀리 있는 네. 나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을 모두 다 그냥 통틀어서 생활문화라고 저는 그냥 정의 내렸고 네.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상에서 어떤 행위를 해도 즐겁고 그게 나의 일상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된다면 그건 생활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즐기는 분들을 생활 문화인이라고 그냥 저는 정의를 내려본다면 그 예를 들어 제가 뭐 그 유튜버 강의를 그러니까 유튜버 방송 보는 걸 되게 즐겨해서 그 특정 시간대마다 찾아보고 막 댓글 달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생활 문화인으로 볼 수 있는 저는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제가 매일매일 먹는 점심을 찍어서 아무도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제 인스타에 매일 올리는 네. 그것도 저는 생활 문화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올리고 있거든요. 멋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고민을 했을 때 네. 저희가 그런 고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활 문화나 생활 예술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즐기고 있지 않다면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조금 아쉬웠던 거는 시간이 없어서 생활 문화를 즐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아쉬운 점 하나는 그런 생활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생활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크게 질문의 답변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 네. 저희도 센터장님도 만나보셨지만 정말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이 있거든요. 관악구 안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쵸. 것들이 정말 많죠. 근데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저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런 공간들을 그러면 많이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작업을 하자라는 고민을 속에 홈페이지, 저희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오시면 문화 플랫폼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문화 플랫폼이요. 네, 문화 플랫폼입니다. 문화 플랫폼이라는 게시판에 오시면 네. 관악권에 있는 생활문화 공간에 대한 소개가 아.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도를 찍어 보시면 그런 위치도 알 수 있고 간략하게나마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금 먼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계속 개발되고 같이 성장에 따라서 국민들도 분명히 생활문화 공간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문화 그 플랫폼이라는 게시판에 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도 있을 수 있죠. 네. 왜냐면 연배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관악문화재단 뭐 홈페이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생활문화 곳곳에 생활문화 지도라는 거를 저희가 제작해서 비치하려고 지금 저희 다른 담당자가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네. 그러면 그 생활문화 지도에는 그런 공간들이 같이 나와서 분명 그런 공간으로 안내하는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준비 중입니다. 저는 근데 이 문화 플랫폼에 생활문화 장소를 넣어주셨다는 게 너무 좋은 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멀리 가서 문화를 즐기거나 뭐 어떤 예술적인 어떤 형상을 즐기거나 이런 게 되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평소와 조금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은 욕구들이 이제 더 커질 텐데 그럴 때 여기를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문화예술을 이제 막 시작해 보시거나 조금 더 발전시켜 보고 싶은 예술인들도 요즘에 공간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많이 그렇죠.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데이터를 공공에서 잘 가꿔서 필요한 사람한테 좀 주게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 3가지 정도 이 관악에서 좀 문화를 즐기면서 살고 싶은 청년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내년 중순에 개관하는 문화공간 관천로 문화 플랫폼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이제 가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년에 거기서 뵈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청년 예술인이라면은 생활지원 파트와 좀 돈독하게 전화도 걸고 메일도 보내고 해서 지속적인 지원 사업 정보를 좀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또 그냥 단순히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도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셔서 문화 플랫폼에 있는 이 생활 문화 정보들을 이렇게 좀 가져가서 활용하시면은 네, 약간 일상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좀 살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계획들이 지금 이제 바탕에
깔리신 거고, 이런 계획을 내년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막 일을 하셔야 되는 이제 시즌인데, 그럼 내년에는 우리 관악 청년들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뭔가 좀 더 즐기고 살 수 있는 그런 뭔가 구체적인 거 얘기해달라고 부담스러우실 것 같으니까 네, 그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주신 말씀처럼 문화 공간에 대한 지원이 올해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 문화 공간의 운영자분들도 청년분들이 대부분이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문화 공간을 지원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7군데에 12개 프로그램, 그러니까 7 곱하기 12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많은 수의 82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문화 공간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 확대해서 이 문화 공간에서 단순히 공간이 공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사람이 만나고 그 안에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채널이 확대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하고 확보하고 발전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축으로 지금 내년을 준비하는 방향이고요. 문화공간 지원 사업 확대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프로그램 지원금을 들여서 그곳이 뭐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고 뭐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축이 있지만, 또 하나의 또 방법은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재단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장을, 커뮤니티를 만들어보는 것도 가장 큰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도 듣다 보니까 단순히 청년 예술인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화 공간까지 같이 지원을 하는 거면은 뭐 이렇게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민간 문화 공간, 민간의 청년 예술인, 그리고 일반적인 문화 예술 청년 주민들,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이 협업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겠다 네.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저희가 청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청년이 청년만큼 고립돼서 이렇게 살아가자 해서 청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지역 안에 다양한 연령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실은 청년이 기획하고 청년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 공간이지만 그 프로그램을 함께 영위하시는 분들은 또 중장년층들도 계세요. 그래서 맞아요. 그 안에서 함께 뭔가 조금은 만남의 장소로, 만남의 기회로 저희는 만들어가고 싶은 게 실은 목표거든요. 그냥 청년 따로, 중년 따로, 뭐 청소년 따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니까 그 장으로서 공간에 집중했던 거고, 공간이 스페이스 개념만이 아닌 네. 확장된 개념의 공간으로서를 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재단이 갖고 있는 문화 기반 시설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아직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관악관에 이렇게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공간들을 그럼 우리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분점 개념으로 저는 그냥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네. 공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동일은 붙여주면 좋아할 것 같긴 해요. 1, 2, 3보다는.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과 함께 좀 성장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 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 예술인도 그 공간에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공간에서 작은 공연이나 아니면 작은 전시회 같은 것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게 함께 하자는 말씀이신 건데 그냥 어느 공간 하나 따로, 어느 예술인 하나 따로가 아니라,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저희가 이제 관악 청년 생존 가능성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다른 기관들이랑 얘기를 나눠봤을 때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무조건 커뮤니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뭔가 내가 일을 하면서 잘 살아남고 싶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문화 역시 내가 혼자서 문화적인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돼서 했을 때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온다.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에 생존 가능성을 업그레이드하는 필수 키워드는 너무 뻔하게 너무 뻔하게 막 연대, 커뮤니티, 함께하기 뭐 이런 게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이게 코로나19로 개인이 어떻게 보면 다 고립되고 좀 독립되고 각자의 공간에 갇혀 있는 네. 형태로 많이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벌써 2단계 플러스 알파가 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더더욱 연대나 커뮤니티나 그런 것들은 더 강하게 요구가 되어지는 그렇군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광장에서 몇백 명씩 모여서 하는 그런 연대보다는 네. 조금은 느슨한 연대를 맞아요. 통해서 그런 삶의 공허함?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함 같은 네. 것들을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재단이나 뭐 신스룸이나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은님은 또 어떠세요? 내년에 우리 관악 청년들이 좀 문화를 즐기면서 잘 살고 싶다면은 어떤 것들을 또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아까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같이 지금은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외딴 섬에 혼자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황을 또 응용하면은 또 응용하는 대로 되게 긍정적으로 이 역경을 헤쳐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제 그런 청년분들이 그런 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같이 옆에서 도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찾아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역발상으로 그렇게 찾아나가는 과정 또한 생활 문화 혹은 새로운 의미의 예술로서 어떤 결과물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도 좀 드네요. 네, 지금 우리 얘기한 지가 1시간 조금 안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문화재단이라는 되게 사람도 많고 하는 일도 엄청나게 많고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조직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뭐 올해 사업을 회고하시고 내년 사업을 이야기하신다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는 그만큼 관악 청년들의 문화 예술 이 향유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싶은 욕구가 저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분들한테 이제 한마디씩 그 마음의 편지를 보내시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관악문화재단은 관악구의 청년분들과 함께 관악구를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조금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은 관악문화재단이 낯서시는 분들도 아직은 많으실 거고 그렇지만 조금 한 발짝 다가와 주시고 조금 손 잡아 주시고 조금은 문을 두들겨 주시면 저희들도 문턱을 낮춰서 한 발짝 저희도 다가가서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많이 답답하시지요? 저도 이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마음이 참 울적한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든 연락 주시고 저희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는 관악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앞에 이제 관악 정다운 의료사업이랑 노동복지센터랑 얘기를 나눴을 때는 이제 생존 가능성, 생존 업그레이드 중요하긴 한데 일단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잘 찾아보고 연락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문화재단은 이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 주민들한테 일단 오세요. 우리가 다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우선은 뭐 만나야지 뭐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우선은 관악문화재단이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노크해 달라라고가 저희 가장 큰 우리 팀장이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이사장님 다 보고 계시죠, 이거? 저희는 여러분들 손을 잡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조금 더 저희가 함께 힘이 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지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의지를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의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예, 저희도 이제 뭐 그렇게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관악 구민들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이것도 새로운 관점인데요. 있어서 같이 의지하자 그런 음.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생존 가능성을 업그레이드하는 제일 중요한 건 같이 함께하는 네, 거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오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끝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네, 아까 찬란하게 살아남자 관악청년. 네. 찬란하게 찬란하게 살아남자 살아남자 관악청년.